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베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5월 21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낭트 대 몽펠리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낭트는 승점 1점 앞선 오세르와 치열한 잔류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 툴루즈에 패했다면 더 위기에 빠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무실점 경기로 마무리하며 승점을 따냈고 강등권 탈출을 노리고 있다. 아작시오와 트루아, 앙제 등 세 팀이 이미 강등을 확정지은 리그앙에서 남은 한 자리 강등이 남아있는데 남은 세 라운드에서 오세르를 앞질러야 한다. 이어서 몽펠리에는 시즌 후반 페이스가 좋다. 리옹 상대로 4골을 넣고 분패한 것을 제외하면 무패를 달렸다. 특히 Y를 최전방에 내세운 이후 공격진의 마무리가 좋아졌는데 마비디디와 제르망, 노르딘 등 2선 공격수들이 카즈리를 잘 지원 중이다. 단 동기부여가 사라진 상황이기에 남은 3경기에는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도 나설 수 있다. 낭트가 몽펠리에 상대로는 이번 시즌 원정승을 비롯해 최근 연승에 성공하며 상대전 강점을 보였다. 또 카스텔레토와 팔로아가 나선 최종 수비가 지난 라운드에서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보였기에 Y와 노르딘이 나설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홈의 이점도 살릴 수 있고 시몬과 게상드가 상대의 수비를 공략할 낭트가 승리할 것으로 본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낭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아탈란타 대 엘라스 베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는 최근 연패를 당하며 순위 경쟁에서 밀려났다. 그래도 아직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6위팀과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하기에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 최근 골 결정력 문제로 다소 주춤했지만 지파타와 무리엘 등 콜롬비아 공격수 듀오가 있고 페룬과 파살리치 등도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이어서 베로나는 토리노에 패하며 스페치아에 다시 17위를 내줬다. 스페치아보다 골득실이 앞서지만 상대 전적에서 밀리기에 반드시 승점 1점이라도 더 앞서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남은 3라운드 동안 최대한 많은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지만 극단적인 수비 축구보다는 꾸준하게 역습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잔류하기 위한 베로나의 동기부여가 확실하지만 아탈란타 역시 2시즌 만에 유럽 대항전에 나서기 위해 경기에 집중할 것이다. 베로나는 강팀 상대로 경기력이 떨어지는데 데룬과 쿠프마이너스가 나설 아탈란타 중원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팅엄 포레스트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팅엄은 최근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쓸어담고 잔류에 다가갔다. 강등으로 가는 18위 팀과 승점차가 3점이기에 남은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면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할 수 있다. 같이 승격한 풀럼과 본머스가 잔류를 확정한 상태인데 노팅엄도 잔류하면 승격팀이 모두 살아남은 시즌이 될 수 있다. 부상자들이 리그에서 가장 많았지만 존슨과 펠리페, 망갈라와 아워이니 등을 앞세워 시즌 막판 선전 중이다. 이어서 아스날은 맨시티와 브라이튼에 패하며 우승이 사실상 멀어졌다. 3경기가 남은 맨시티가 1승만 더하면 우승을 확정하기에 이번 시즌은 2위에 만족해야 한다. 그래도 16시즌 이후 처음으로 3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을 따냈기에 성공적인 시즌으로 볼 수 있다. 마티넬리와 살리바, 진첸코 등이 부상당하며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웨데가르트와 사카, 화이트와 램스데일 등 주축 선수들이 최고의 활약을 했다. 노팅엄은 최근 4경기에서 10골을 뽑는 등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수비 라인은 시즌 내내 기복을 보이며 실점이 많다. 사카와 트로사르 등 윙어들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수비 라인을 찢을 수 있고 제수스와 엔케티아의 문전 침투가 있을 아스날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스날의 멀티골을 보기에 오버 또는 아스날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알메리아 대 마요르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메리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오사수나에 패하며 강등권과 거리를 벌리지 못했다. 18위인 헤타페와 승점 2점 차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강등권 추락도 가능하다. 때문에 홈에서 무조건 승리를 따내야 다음 시즌도 라리가에서 뛸 가능성이 올라간다. 시즌 중반 이후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하는 수아레스를 중심으로 바티스타와 라마자니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이어서 마요르카는 카디스전 승리로 사실상 잔류를 확정했다. 강등권 팀과 승점 10점 차로 남은 4경기에서 1승만 따내도 되고 헤타페가 전승에 실패하면 자력 잔류가 가능하다. 그래도 확실하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승점 추가를 해야 한다. 원정이기에 강점인 수비 위주로 상대 공세를 막아내고 이강인과 무리키를 앞세워 역습을 전개할 것이다. 알메리아도 홈에서 나름 성적을 잘 내긴 했지만 수아레스가 나설 최전방을 지원할 중원 경기력은 떨어진다. 멜레로와 포틸로 등이 중원에 나설 홈팀 상대로 바바와 로드리게스 등 원정팀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헤타페 대 엘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타페는 레알 원정에서 극단적인 수비 위주 경기로 승점 추가를 노렸지만 한 골을 내주며 패했다. 그로 인해 18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강등 위험성이 커졌다. 그나마 다행인 건 15위 팀과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하기에 잔류 기회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베티스전을 제외하면 남은 일정도 제법 순조롭기에 잔류 가능성은 윗순위 팀보다 오히려 높다. 이어서 엘체는 지난 라운드에서 피델의 결승골로 리그 2위인 아틀레티코를 제압했다. 그러나 이미 강등이 확정된 팀이다. 시즌 내내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시즌 막판 2승을 따낸 것도 큰 의미가 없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남은 라운드에서는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대거 피치를 밟을 수 있다. 지난 시즌 헤타페는 엘체에 수입당했지만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고 이 경기는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 엘체가 이미 강등이 확정되시기에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알레나의 안정적인 중앙 속에 포르투와 하다디가 측면과 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넘어설 헤타페가 승리할 것이다. 일체가 굳이 수비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기에 다득점 경기가 예상된다. 오버 또는 헤타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바이에른 뮌헨 대 라이프치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뮌헨은 도르트문트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 호펜하임과 마인츠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역전을 당하기도 했지만 3연승에 성공하며 승점 1점을 앞서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모처럼 대량 득점에 성공했는데 그나브리와 뮬러, 킴미히 등이 모두 골맛을 봤다. 챔스 탈락과 동료 폭행 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이번 시즌이었지만 분데스리가 연속 우승을 위해 시즌 막판 집중하고 있다. 이어서 라이프치히는 우니온과 프라이부르크를 제치고 리그 3위로 올라섰다. 시즌 중반까지 챔스권 순위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시즌 막판 승리를 쓸어담으며 강팀다운 모습을 보였다. 굴라치의 시즌 아웃 이후 키퍼로 나선 블라스비이가 잘해줬고 하이다라와 캄플, 라이머와 소보슬라이가 라이프치히 특유의 패싱 게임을 잘 이끌었다. 뮌헨은 라이프치히 상대로 5년 전 패배 이후 1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할 정도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경기는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원정팀이 강점인 중원을 앞세워 버티는 축구로 나설 텐데 킴미히와 고레츠카, 무시알라가 중원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